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방입니다. 민선 9기 제주 도정이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모시고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제주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만나는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 초기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제주도민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9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입니다. 취임 후에 첫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제주도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그리고 또 취임하고 나서 한 열흘 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민선 9기는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미래 비전도 확실히 만들어내는 그런 도정이 되게끔 착실히 준비하고 착실히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취임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좀 지사로서 좀 실감은 나시는지, 과거 국회의원과는 확연히 다르죠? 어떻습니까? 네, 예. 매일매일 이제 긴장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 발생에 대해서 제주도가 하나하나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에 있던 때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는데, 예.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쌓여 있네요. 예. 의사결정을 하지만 또 그 의사결정이 도민들께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그렇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도민들께서 주신 이야기들, 선거 과정에서 주셨던 이야기들, 또 평소에 또 저에게 주셨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복기하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부들과의 회의 체계라든가 또 간부들과의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하우스 감귤 농가를 선택했습니다. 첫 현장 방문이라는 의미가 큰데 1차 산업 그리고 감귤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첫 일정을 이제 현장 방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민선 9기 도정의 핵심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이야기에 답해야 하는 것이 민선 9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현장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감귤 농가를 방문한 이유는,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이고 제주를 상징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근간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 생명산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감귤 산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은 열심히 해서 좋은 상품의 감귤과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 판매 유통에 있어서는 과거당 방식을 답보하고 있어서 농가들의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받고 농가들이 소득을 안정될 수 있게끔, 농어민들이 소득이 안정될 수 있게끔 1차 산업의 유통 구조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그곳을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4년간의 민선 9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큰 그림은 도민과 함께 예. 미래를 만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음. 설정을 했는데요. 도민 먼저, 도민 우선, 예. 그리고 민생 먼저. 그래서 도민의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이제 현재만 챙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래의 먹거리, 네.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미래의 산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선구기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그리고 민생 중심의 현장 중심의 도정 활동을 통해서 해나가겠다는 구호가 도민과 함께라는 구호고요. 미래를 만나는 제주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처음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제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미래인가? 탈탄소 문명의 시대에서 탈탄소 문명의 섬으로서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AI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실증의 섬을 통해서 AI로 구현되어지는 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로 움직이는 제주,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그림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서 제주가 과거에는 이제 관광만 가지고 1차 산업 중심의 이런 제주였다라면 강한 1차 산업, 많은 좋은 관광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미래 산업이 있는 곳, 이곳을 만드는 게 민선구기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지사께서는 이제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만나는 섬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당시 뭐 여러 가지 예시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민선 8기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민선 9기에서는 얼마나 더 다르고 변화하는 체감할 수 있을런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조직 체계부터 이번 조직 개편안을 넣었는데요. 예. 이제 정무부지사를 예. 그동안 정무부지사를 기후에너지 정무부지사로 예.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기후에너지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 기후에너지국이 새롭게 신설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탄소 거래라든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가 구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 이제 그 경제활력국 내에 없었던 조직들, 사회연대 경제지원국이라든가 로컬 경제라든가 스타트업 지원팀이라든가 상권활력팀,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을 우선 체계를 만들어서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좀 달라진 지점이라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러한 일들이 행정 중심으로, 행정의 구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실질적 도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식의 전환을 깨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되어서도 실제 도민 펀드라든가 도민이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도민의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그 바람연금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고, 그런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산에너지라든가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실증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히트펌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둘을 묶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까지 묶어서 제주만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참여하고 우리 도민들도 참여하는 도민 참여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그림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그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에서도 선제적으로 미래경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도의해서 상임위를 만들어 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민선 8기와는 좀 다른 음. 추진 동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또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네, 소통은 결국 이제 도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가는 그렇죠. 일이겠죠. 예. 자꾸 듣고 이제 도지사로서 아니면 도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예. 정책을 수요하고 있는 도민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타운홀 미팅을 예. 진행했는데요.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한 100, 사전 질문만 한 160건 가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뜨겁게 손을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한 30분 더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이 적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는 도지사에게 도정에게 할 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약속을 드렸지만 지역 단위별로 주제별로 예. 정기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저는 이제 매주 3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예.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제가 꼭 가야 될 현장이 있다면 문자로 남겨주거나 음.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저희 SNS에 남겨주시면 그것들 빼지지 않고 방문하고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가서 얘기를 들어가겠고요. 또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공직자들이 사실 현장을 듣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실국장들도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실제 현장 방문 상황들을 체크하고 현장을 이제 방문하도록 하고 읍면동장, 특히 읍면동장은 매일같이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을 이제 찾아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현장만 다녔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소통이라는 게. 예. 결국은 거기서 드러난 이야기가 그 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처리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지금 회의를 하고 왔는데 실국의 이제 현안 조정회의를 통해서 또 그리고 또 시장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현장 조정회의 그리고 또 실국에서 만드는 현장 조정회의를 많이 갖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 갈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나 제가 도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사님도 그렇지만 공직자도 더 바빠지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자, 취임사를 통해 제2공항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2공항은 이제 11년 동안 도민들이 갈등하고 있는 갈등의 요소인데요. 저는 이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네. 방침을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이제 인수위 과정 안에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네. 민관협의체 제안을 주셨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이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찬반 단체와 또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방침을 정한다라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는 예. 이제 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저의 결심은 내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공항과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초안 제출이라든가 본안 제출 과정을 본다라면 상반기 정도에 결론을 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사에서 또 예.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겠다.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합의 절차 마련
어떤 방식일까지 궁금한데 뭐 예를 들면 뭐 주민투표도 있을 테고 공론화 방법도 있을 텐데 지사께서는 좀 어떤 방안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직 뭐 특별한 방안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도민의 의사가 모여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예. 생각을 갖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질 협약기구에서 관련되어진 논의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아집니다. 100% 모두가 만족하진 물론, 못하겠지만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하고 의사를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예. 행여 당선 후 또는 예. 취임 후에 예.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좀 정부의 입장을 좀 들을 기회 같은 게 있었을까요? 특별히 없었습니까? 아, 예. 예. 정부에서는 주민 투표와 관련되어서 그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에 네.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안이 원래 이제 공약에서는 3천억이었는데 3천억이었죠. 3천억이었는데 실제 이번은 이제 4,615억 원을 네. 편성을 했는데요. 이미 이제 그 거의 상당수의 금액은 이미 지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예. 조건에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곡간을 네. 들여다봤더니 네. 그 곡간 안에 있는 돈이 사실은 뭐 3천억 추경을 편성 요청을 해서 제 당국의 인수위 시절에 받아봤더니 거의 뭐 저희가 이제 그렇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뭐 200~300억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 이제 좀 과감하게 세출 구조 조정을 좀 하고 그리고 그래서 가용 예산을 좀 늘려서 늘려서 정말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탐나는전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예. 420억 원을 우선적으로 좀 편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위기 대응을 위해서 저금리 대안대출 10억 원, 저금리 특별보증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증 60억 원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고 또 고유가 영향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1차 산업과 운수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유류비 인상분 72억 원 그리고 연근의 어선 유류비 지원 13억 6천만 원 그리고 화물 택시 버스처럼 그 물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형태로 39억 원 그리고 이제 농로 배수로 가로등 제가 이제 소규모 민생공사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게 한 370원 정도 반영해서 그 자그마한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네. 그 당장 그 설계를 통해서 1, 2개월 내에 발주할 수 있는 것들을 한 370억 건 만들어서 좀 민생의 마중물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그 생활민원 사업 48억 원 공공일자리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서민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좀 열악한 재정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재정 혁신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을 텐데 지사께서는 좀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사실 재정 압박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그 인수위원회에서 밝혔듯이 그 지방채 지금 발행 규모가 네. 2조 한 9천억 정도가 된 빚더미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리 채무 비율은 17.02%, 전국 평균이 8.24%인데 2배 가까이 맞습니다.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실 뭐 그 이런 재정을 갖고서 내년 이제 정책 공약과 예. 그리고 민생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내기는 매우 빠듯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이제 그 지출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행적으로 그
나가던 예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예.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확보도 매우 중요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경제 성장률을 이제 정부에서 그 3%까지 높여 잡아서 전체적으로 그 이제 국세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국세 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지방교부세분이 늘어날 텐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방식으로 이 재정 위기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추경의 목표는 뭐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구상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예, 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이제 추경은 마중물이 되는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그 외도에 이제 그 골목 상권을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재 골목 상권을 운영하고 있는 예. 회장님들과 만나셨- 간담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거 갔다 왔더니 이제 골목 상권을 만들었더니 뭐가 좋으냐 여쭤봤더니 온누리 상품권이 그곳에서 거래될 수 있어서 그 의외로 매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 좀 더 그 많이 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탐나는 존 확대도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먹개비 예. 먹개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걸 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이제 얘기한 부분들을 좀 더 정책과 패키지화 시켜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이제 전국체전이 저희가 그 9월과 10월에 이제 장애인 전국체전과 그리고 또 전국 전국체전. 체전이 열리게 되는데 부서에 이제 그냥 체전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체전에 오신 분들이 실제 소비가 가능한 체제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네. 제안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대책을 좀 만들어서 그 참가 선수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응원하고 싶은 가족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골목이라든가 이런 이제 상권에 좀 할 수 있게끔 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그냥 와서 행사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네. 해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제안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RT를 중심으로 한 제주의 대중교통 정책 논란이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구상 갖고 있습니까? 큰 틀로 보면 예. 이제 우리가 그 버스 준공영제로 대중교통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버스 체계는 민간이 운영하는 그렇습니다. 체계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차량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준공영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버스 노선은 과거에 이제 그 영업이익 중심의 노선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게 굴곡이 매우 많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께서는 뭐 이게 준공영제로 바뀌어도 별 체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버스 노선을 좀 단순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단순화만 시키면 나머지 이제 굴곡에 됐던 점들은 이제 그 이동 수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동 수단은 순환 버스 형태로 예. 만들어서 그래서 간선과 순환 버스 체계로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 세 번째로는 이제 선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책임 택시 운행제를 실시하는 것. 예. 지금 뭐 심야 택시 운영 제도도 하고 있고 예. 옵스 버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읍면 지역에서 이동권 그리고 시내 지역 외곽 지역에서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려는 것이 큰 그림이고요. 예. 이제 그 안에 섬식 정류장 예. 뭐 선거 과정에서 가장 쟁점됐었고 논란도 됐었죠. 예. 사실은 이제 섬식 정류장이 그 3차로 안에 중앙차로를 넣는 방식이 사실은 어려운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예. 더군다나 그런데
또 우리는 이제 사거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 서울 도심을 가보시면 사거리를 만나려면 한 200~300m는 가야 이렇게 예. 사거리를 만나요. 우리 100m만 지나도 막 사거리 막 있거든요. 그 신호등이 있고. 예. 이제 그런 체계 안에서 이 체계는 불합리한 구조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당국의 이제 TF도 만들고 또 이제 공론화 그 절차도 만들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풀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동광로 BRT를 이제 공론화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예. 그러니까 공론화 추진이라는 게 이제 그걸 하는데 예. 그 섬식 정류장 하는데 뭐 이제 제주도민 전체가 참여할 건 아닌가요? 이건 이 분야는 이제 전문가 중심으로 좀 논의가 집중적으로 돼야 될 분야고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진 이제 당국의 여러 부서들과 또 관련 전문기관들을 포함해서 관련되어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할 건지는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칭다오 항로 문제도 이슈입니다. 최근에 네. 뭐 제주도에서 중국 선사 측을 방문한 것 같고 칭다오 시장도 제주를 방문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협약안을 보면 예. 협약안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만들어졌는데 핵심은 그 협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협약안에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만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3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예.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총 규모가 한 240억 정도, 예. 240억, 230억 정도, 237억. 예, 237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일단 이제 그 협약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고민이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뭐 이제 협약이 불공정하니까 협약을 파기하자 예.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중국과의 한국과의 현실, 예. 이제 외교 관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을 회복하는 방식이 외교를 단절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방식들을 좀 마련해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민선 8기에서 중점 추진했다 중단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그 제주의 행정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죠, 사실은. 그 행정실을 기초자치단체권을 부여하지 말자. 예. 두 번째로는 2개로 부여하자. 예. 제주시를 둘러 쪼개서 3개로 부여하자. 권역 문제가 있고. 예. 아니면 뭐 4개로 부여하자. 어떻든 간에 지난 이제 민선 8기에서 결정되진 사항은 3개로 행정실을 기초권이 있는 시로 만들자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전임 도정에서도 일단 중단 선언을 했고 또 도민사회에서도 새로운 의견을 수렴해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시 체계가 과연 20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렇게 됐어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물어보면 그 당시 만들 때 과도기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예. 예, 어떻든 간에 이 행정시 체제는 해소가 필요하다. 예.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로 완전히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행정시가 수원시나 이런 데 이제 행정구처럼 이렇게 역할이 이제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기초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는 구조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은 제2공항과 관련돼서도 사회적 논의가 또 이루어지는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그 제2공항이 좀 끝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시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민선국의 행정시장의 모델 어떤 겁니까? 예, 행정시장은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도정 운영 방침처럼 도민 중심, 그다음에 현장 중심, 민생 중심, 그리고 그것을 책임성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분을 저는 행정시장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앞서 얘기했지만 행정시장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2006년 이전에 특별제도가 출범 이전에는 행정시장을 선출직이었고 그 선출되어진 선출직에 의해서 그 각 시의 비전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무원 사회를 동원하고 그래서 그 달성을 통해서 시의 이제 그 행복과 만족을 드렸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사실은 이름은 시장으로 불려지지만 직급으로 보면 2급 2급 상당. 2급 상당의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개방형 임용직으로 뽑고 있어서 선출을 지금 뭐 이제 지명도 아니고 사실은 개방직 임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매우 제한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정시가 좀 더 책임성 있게 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시는 이제 제주도 전체 사무의 70% 이상의 사무를 갖고 있습니다. 기초행정 사무로. 그런데 그동안 그 기초행정 사무가 제대로 되도록 관리되거나 관리되지 못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이 일을 담당하셔야 되고 또한 도정의 민선국이 도정의 도정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 정책을 실현할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의 항공 좌석 수도 논란입니다. 현재 제주 관광 산업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관광 산업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안에 뭘 넣었냐면 제주 브랜드 담당관을 신설해 달라고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주 관광은 개별적으로 개별 기업과 개별 공사, 개별 단위별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광공사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협회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체행정도 홍보하고, 농수축도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홍보가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브랜드로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도시 브랜드로 실질적으로 관리되어야 다른 지역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로 도시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브랜드를 가지고 뭐 어떤 걸 관리할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제 교통 서비스, 대중교통의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민원 쓰레기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브랜드 안에 도시의 이미지 안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과 있게 관리하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단기 체류가 아니라 장기 관광이 가능하려면 그리고 35,000불 시대에 맞는 관광이 되어지려면 이제 국제적 이벤트 행사들이 좀 국제적 회의라든가 국직기관 연간에 배치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6박 7일, 8박 9일 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전국체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체전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인데 실제 보통 전국체전 오면 그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가는 팀을 제외하고는 극소수죠 사실은. 100명 중에 1명 선택하는 거니까 극소수고
나머지는 끝나면 가버리거든요. 가버린다. 이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실제 2, 3일을 어떻게 늘리게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고 만드는 것. 이제 그런 형태로의 관광의 전반적인 패턴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가 지금 약한 부분이 이제 K-푸드 또 K-팝 예. 예, 이런 예능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관광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공급할 것인가 이것들을 통해서 예, 관광객들의 소비도 늘릴 뿐더러 체류일 수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 세 번째로는 이제 관광 시설과 관련되어서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20년이 지나서 20년 전 콘텐츠가 많이 노정돼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체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서 예.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주에 대해서 관광 관련되어진 여러 아카데미 사업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차 산업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후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현재 제주의 1차 산업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이제 1차 산업이 이렇게 많이 위기죠, 사실은. 위기인 이유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르는 네. 이제 그것에 이제 적응하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위기가 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적응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잘 된다고 하는 곳에 이제 축구로 얘기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 장목으로 인해서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의 변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과거에는 1차 농산물을 먹는 것이 주로 가정에서 먹거나 식당에서도 가도 식당에서 이제 그 있는 이제 직원이 뭐 양파 껍질을 까낸다든가 마늘을 깐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다진다든가 썬다든가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외식 산업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식당에 가도 식당이 어떻게 이제 공급을 받냐면 다 다져진 마늘, 양파가 까진 정도가 아니라 다 썰어서 예, 그에 맞춰서 밀키트 수준으로 받아다가 일을 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 있기 때문에 자구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순응하는, 그것에 적응하는, 그것에 대응하는 이제 농산물 유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농산물이 저온 저장 될 수 있게끔 해서 홍수 출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물론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출하 면적도 조절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밑단에 그렇게 오게 돼 있는데 그것들 잘 관리하게끔 하는 것. 왜냐하면 홍수 출하만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처리가 가능한 가공시설과 가공업체들의 육성,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서 1차 산업 생산물이 과잉되었을 때나 생산된 것을 고부가가치 하는 것이 농업 전략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그 생산물의 그 가격 안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하고 또 농민 수당도 좀 확대하고 농업에서 이제 농촌에서 정주 여건을 이제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군 도정에서 추진하려는 위 도정만의 복지 정책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 이제 조직 개편에서 기본 사회 추진단을 추진단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살아가는 데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복지 정치의 큰 틀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는 모두가 함께 누리고 일상이 행복한 복지 제주를 만들겠다는 이제 목표를 삼고 추진하는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실내 놀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든가, 그 다음에 순으름 돌봄 공동체 지원 대상을 뭐 현재 220개 팀인데 2030년까지 한 600개 팀으로 늘려서, 순으름 돌봄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예,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 우리 애들을 이제 몇 가구가 함께 모여서 예. 같이 돌봐주면 실질적으로 학원에 맡기는 것보다 아니면 다른 곳에 맡길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렇죠. 맡길 수 있고, 또 공동으로 사실은 육아를 하는 거여서 그 안에 공동체도 밝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공약에서 그 청소년 카페 공약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주시 동부권, 제주시 서귀권, 그리고 서귀포권에 3곳을 하겠다. 이제 이 청소년 카페가 왜 필요하냐면,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를 끝나고 나오면 사실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로 만나는 곳이 노래방, 두 번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뭐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이런 데서 만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뭐 지자체 뭐 20, 30곳을 하는 것도 있고요. 뭐 5, 60평 정도, 20, 30평 정도 규모로 카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있는 거죠, 저희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학원 가고, 학원 가서 공부만 뒤따 하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공부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토의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도 진행해보고, 이런 사회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카페를 좀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권역에는 한 2, 300평 이상의 200평 이상의 규모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은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을 이제 이런 형태로 좀 개방한다든가 이런 적용을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과, 필요한 곳에 읍면 지역이라든가 생활권 단위의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이런 카페들을 넣어서 청소년들이 좀 활기 있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치의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주치의 제도가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일상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의사 처방을, 지금은 이제 방문 진료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방문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의료 수가를 보증해주는 보장해주는 체를 만들어서 가정 주치의를 좀 더 확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제주에는 뭐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고, 앞으로 이제 민선 9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의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다수당, 지사께 득이 될런지 이 말씀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의회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도의회에서만 10년을 했고, 국회에서만 10년을 해서 의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의회를 절대적으로 사실 존중합니다.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의 권한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 존중해 나갈 겁니다. 또한 의회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안에 우리 이제 정부의
이제 제주도정의 현안들을 적절히 잘 설명하고 또 적절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그동안 뭐 도지사들과 의원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예. 도정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리고 하고. 설득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되어진 미팅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협조도 요청하고 해 나갈 생각이고 이제 의회가 이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인 이제 저와 같은 당의 당, 소속인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과 개혁신당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는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비판과 감시를 하는 기관이죠. 또 그리고 그 시민들의 일반적 시민들의 상식에 근거해서 그 정책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과 또 견제를 해내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들이 적절히 잘 될 수 있게끔 예. 협력을 해 나가겠고요. 이제 여당과는 이제 절대 다수고 그래서 당정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뭐 이제 제주도 의회만이 아니라 우리 당에 이제 국회의원이 3분이 계시고 국회의원 3분과 그리고 이제 도당이 있고 네. 또 도당과 이제 의회와 이렇게 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제주도정 현안을 함께 이제 국가 대응 과제는 국가 대응 과제대로 지방 대응 과제는 지방 과제로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야당을 포함한 의회 전체죠. 전체에 대해서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의회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께 당부의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께서 예,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따끔한 충고나 좋은 제안 또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소통하는 그런 위성군 도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고 SNS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책 수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이야기도 듣고 어떤 이야기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주의 미래를 위성군이 꿈꾸는 제주가 아니라 제주도민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조금 이제 출발해서 조금 서툴고 조금 부족하지만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응원도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선 9기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도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여러 약속들이 앞으로 도정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